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한동훈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 2028년 대선에는 당연히 불출마해야 한다. 3년은 나라를 다시 반석에 올려놓기에 충분하다. 정치인은 쪽팔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정말 쪽팔리는 일이다 라며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내란 속에 윤석열의 인형 아니랄까봐 일단은 하든 안 하든 당선만 되면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막 던지는 그런 모습인데, 제 아무리 용을 써도 당선될 일도 없고 추미애 의원의 말처럼 용 안 됩니다. 한동훈의 이런 주장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하에 던지는 말이 아니라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을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주문하는 겁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35%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뒤이어 김문수 10, 한동훈 홍준표 각각 4%, 오세훈 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히 압도적이죠. 이러니 한동훈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개헌 주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국힘당과 일부 수박계들이 입만 열면 개헌을 외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권 잡으면 기득권 카르텔들의 먹거리가 좁아지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이재명 대표의 임기를 줄여 자기네들 세상을 더 확장하자는 소리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개헌 얘기할 때가 아니죠. 내란 수계와 그 일당들의 영향력이 아직도 상당해서 어느 것 하나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없는데, 이들을 처단하는 데 모든 화력을 집중해야 할 판에 개헌을 주장하는 자들은 내란 세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어제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내란대행 최상목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죠.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까지 임명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경고를 했고, 전현희 의원은 즉각 임명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복이다, 매우 오만하다, 전제군주로 착각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임명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언제 하느냐가 관건인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3월 10일 전후로 탄핵 결정을 내릴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지연을 시키기 위해서 3월 10일 전에 임명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김민석 의원은 최상목의 행태를 두고 차라리 대행의 옷을 벗고 내란당에 입당선을 하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힘은 이제 내놓고 범죄 방탄 패거리가 됐습니다. 윤석열, 명태균 통화 녹음이 나와도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할 명분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내란의 방아쇠와 공천 개입을 규명할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유일한 명분은 국힘과 국힘 대선 주자들의 초토화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범죄 집단의 집단 자백입니다. 국힘이 초토화될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뭉개고 또 윤석열 같은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워서 나라를 초토화하겠다는 겁니까? 최상목 대행도 내놓고 내란 비호와 국힘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헌재 결정까지 났는데 웬 정무적 판단입니까? 최 대행이 정치인입니까? 만에 하나 명태균 특검법도 제2요구권 행사를 정무적으로 판단할 심산이라면 오늘 당장 대행 옷을 벗고 내란당 국힘에 입당 선언을 하십시오. 최소한의 형식적 명분조차 없이 중립을 가장한 최 대행의 정치 행위야말로 국가의 정상화와 경제 회복을 막는 주범입니다. 즉각 명태균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네, 끝까지 내란 수계와 그 일당들에 동조하는 최상목에게 내란 공범의 책임, 그리고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 물어야 합니다. 국힘당의 조정훈은 윤석열이 복귀를 하면 약속대로 6개월 내에 개헌을 한 뒤에 물러나야 한다라는 안을 제시를 하면서, 한동훈이 차기 대통령은 3년 뒤인 2028년 총선에 맞춰 개헌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했는데, 당의 대표성이 전혀 없는 한동훈의 개인적 주장일 뿐이다. 임기 중 개헌은 역대 대통령이 다 했지만 아무도 못했다. 따라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다, 이런 사람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척하면 척이라고. 옆에서 지켜봤던 국힘당 인사들조차
한동훈의 말을 안 믿는데 누군들 믿겠습니까? 그런데 못 믿을 것은 국힘당 자체도 못 믿습니다. 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역상품권 추경을 추진을 하자 오늘 권성동이 차별화를 위해 기초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25에서 50만원 선불카드로 지원하는 안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포퓰리즘이라고 난리를 칠 때는 언제고 또 이제 와서는 현금 살포를 하겠답니다. 현금 살포하면 그 돈으로 물건을 살지 도박을 할지 주식을 할지 알 수 없다고 떠들던 자들이 기초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이중적인 플레이도 어이가 없지만 지들이 하면 정책이고 민주당이 하면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수준, 딱 윤석열 수준입니다. 세금 뜯어갈 때는 한 푼이라도 더 뜯어가려고 안달이고 전 국민이 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경제를 살리자고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건 보편적 복지라서 안 된다는 논리 모순적인 말을 내뱉는 정당, 존재 이유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반대로만 가면 된다는 사고, 이 정도면 컴플렉스를 넘어 중증 환자 수준입니다.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야당이 뭐 하자고 하면 무조건 발목 잡는 게 습관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발목 잡기만 올인을 할 것이면 앞으로 평생 야당만 하면서 살면 되겠다 싶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 지키겠다고 탄핵 반대 단식 릴레이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나 하는 집단에 무슨 기대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국회에 들어와 헌재 판결을 불복하게끔 판을 깔아주는 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한준호 의원이 영상으로 아예 박제를 해버렸는데 한준호 의원의 발언 그리고 명태균 특검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왜 명태균 특검이 필요한지 서영교 의원이 아주 통쾌하게 국힘당을 후려치는 장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조만간 단식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기 위한 그야말로 최후의 발악으로 보입니다. 어제자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이 3월 2일부터 국회 본청 2층 입구에서 2명씩 하는 형식으로 하루씩 릴레이 단식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국민은 즉각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하루 정도 끼니를 참는 걸 간헐적 단식 또는 디톡스 다이어트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몸이나 챙길 때입니까? 단식이란 것은 목숨을 건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건 이 탄핵 국면에 어떻게든 극우 세계관에 발붙여서 최대한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으로 보입니다. 한때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을 시작했을 때 한껏 조롱을 했던 국민의힘, 간헐적 단식을 하든 디톡스 다이어트를 하든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적어도 지난날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에 기억을 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위 그림은 23년 9월 4일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이 방탄쇼다, 땡깡 단식쇼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종의 DNA만 엿보일 뿐이다라고 비아냥댔죠. 저작권은 여러분에게 있으니 국민의힘에 고스란히 돌려드리겠습니다. 과거 국민의힘이 했던 이 말들을 반추하면서 웰빙 단식 잘 하시고 관종 DNA 잘 육성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적은 국민의힘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겨우 한다는 것이 극우 세력과 붙어서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고 먹고 사는 생계수단, 투쟁수단으로 삼는 것 아닙니까? 지난 26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극우 유튜버들이 난입해서 피켓을 씹어먹고 현수막을 움켜쥐면서 바닥에 들어놓고 심지어 한 학생이 멱살을 잡는 폭력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극우 유튜버가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이 유튜브 수익 창출 중지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경악할 일입니다. 여당과 정부 당국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극우 세력의 폭력적인 언동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결국 허영 교수님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 가루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허영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헌법재판소는 역사 속으로 허영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고 허영 교수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허영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했습니다. 저 영상 좀 박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한길 씨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가루가 돼 사라질 것이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국민 뜻에 반하는 헌재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헌재 분쇄를 꿈꾸는 이들의 무도한 언사가 이 땅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마구 흔들고 있습니다. 잠자는 백골공주 김민전 의원에 이은 제2의 백골단 사태입니다. 그리고 저 기자회견 뒤에 서 있던 사람들 혹시 백골단 단원 아닙니까? 겁도 없이 국회 안에서 이런 일을 벌인 자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중 윤상현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을 틈타서 이득을 취하는 이런 자들이 활개칠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입니다. 어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192석 이재명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데요. 계엄을 한번 해보니까 비상계엄이 입에 쉽게 당기죠. 하나같이 가관들입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오. 지금이 디톡스 다이어트네 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계몽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윤석열이나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여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극우 세력에 유린당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년 전 오늘 대구에서 이승만 독재에 저항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결의문에서 타고르의 시 한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촛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2.28 민주운동 기념일을 맞이하는 마음이 평소보다 더 무겁고 숙연해집니다. 내일 3.1절 안국동 사거리 집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법사위원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명태균 특검을 왜 반대하는 거죠?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명한 말이 있죠. 죄를 지었으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이 한 말입니다.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특검을 거부하는 자 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탈탈탈 털어 수사한 특검이 누굽니까? 윤석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탈탈탈 털어서 3년을 구형한 그 특검이 누굽니까? 그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했습니다. 대통령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명태균을 통해서 김영선을 공천주라고 윤상현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성 들으셨습니까? 윤석열의 육성 들으셨습니까? 내가 공관위에서 갖고 왔길래 내가 윤상현이한테 전화해서 걔가 공관위원이니까 전화해서 김영선 주라고 하겠어 라고 말한 육성 다 들으셨습니까? 공천 개입입니까? 명태균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니까 또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자세히 이야기했어. 세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명태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은혜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딱 9분 후에 누가 전화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부이체로 김건희가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기다리세요. 당선자 이름 팔지 말고 당선자가 전화했으니까 기다리세요. 공천 개입 맞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것을 모르셨죠? 저도 그렇게까지 자세히 했으리라고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그제 일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대통령 윤석열 특검처럼 탈탈탈 떨어서 최소 3년은 구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수사가 가다가 멈췄어요. 왜 멈췄습니까? 우리가 알고 보니까 창원지검에서 열심히 했어요. 수사보고서가 만들어서 세상에 돌고 있어요. 숨기고 싶었는데 세상에 나왔어요. 수사보고서를 보니까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충성. 윤석열이 이야기합니다. 그 미공표 여론조사 빨리 좀 보내줘서요. 여러분 미공표 여론조사 받아보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불법을 저질렀는데 왜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해놨는데
위에 대검은 매일 1일 보고를 받는다면서 왜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 가서 수사를 멈추냐 이겁니다. 저희는 명태균 당사자도 요청합니다. 명태균이 특검에서 명태균에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명태균 특검법에서 명태균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제공받았으면 좀 잘해주지 그랬어요. 왜 갑자기 안면을 바꿔갖고 명태균을 화가 나게 해서 특검을 요청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 육성에는 권성동 얘기가 나오고 윤한홍 얘기가 나오고 윤상현 얘기가 나오고 홍준표 얘기가 나오고 오세훈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검이 이들이 무서웠는지요? 아니면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이 눌렀을까요? 아니면 윤석열이 눌렀나요? 아니면 김건희가 눌렀나요? 김건희가 이 육성의 USB를 받고 화가 나서 내가 조선일보를 폐간할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 돼요? 수사를 누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게요. 경찰도 하고 대검도 하고 다 수사하세요. 서울중앙지검도 하고 꼭 하세요. 그런데 제대로 안 하니까 이번에 오늘 특검법 통과시켜서 제대로 수사해서 살아있는 권력 우리 뽑아냅시다, 여러분.